4. 형식은 김장로 집에서 나와서 바로 교동자기 객주로 돌아왔다. 마치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1년이 넘어 다니던 습관으로 집에 왔다. 말하자면 형식이가 온 것이 아니오 형식의 발이 형식을 끌고 온 모양이다. 주인 노파가 저녁상을 차리다가 치마로 손을 씻으면서 이 선생 웬일이시오? 하고 이상하게 웃는다. 형식은 눈이 둥그레지며 왜요? 아니 그처럼 놀라실 것은 없지만 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고 우뚝 서서 노파를 본다. 노파는 그 시치미를 떼고 놀라는 모양이 우스워서 혼자 깔깔 웃더니 아까 석점쯤 해서 어떤 어여쁜 아가씨가 선생을 찾아와 오셨는데 머리는 여학생 모양으로 하였으나 아무리 보아도 기생 같습디다. 선생님도 그런 친구를 사귀는지. 어떤 아가씨? 기생? 하고 형식은 고개를 기웃기웃하며 구두끈을 끄르고 마루에 올라서면서 서울 안에는 나를 찾아올 여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아마 잘못 알고 왔던 게로구려. 에그 저것 봐. 아주 모르는 체 하시지. 평양서 오신 이형식 씨라고 똑똑히 그러던데. 형식은 먹먹히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더니 암만 해도 모를 일이 왜다. 그래 무슨 말은 없어요. 이따가 저녁에 온다고 하고 매우 섭섭해갑디다. 그래 나를 안 오라고 그래요. 에그 모르는 일을 왜 찾을꼬. 자 들어가셔서 저녁이나 잡수시고 기다리십시오. 밥맛이 다르시겠습니다. 형식에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한다. 과연 형식을 찾을 여자가 있을 리가 없다. 장차 김선영이나 윤순애가 형식을 찾아오게 될는지는 모르거니와 지금 어느 여자가 형식을 찾으리요. 하물며 기생인 듯한 여자가. 형식은 밥상을 앞에 놓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 없어 좀 지나면 온다 하였으니 그때가 되면 알리라 하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신문을 볼 즈음에 대문 밖에 찾는 사람이 있다. 노파가 이거 보시오 하고 눈을 끔쩍하고 나간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하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노파의 뒤를 따라 어떤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아까 노파의 말과 같이 모시 치마 저고리에 머리도 여학생 모양으로 쪽졌다. 형식도 말이 없고 여자도 말이 없고 노파도 영문을 모르고 우두커니 섰다. 여자가 잠깐 형식을 보더니 노파더러 이 선생 계세요? 저 어른이 이 선생이시외다 하고 노파도 매우 수상해한다. 네, 내가 이 형식이요. 누구시오니까? 여자는 깜짝 놀라는 듯이 몸을 흠칫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푹 숙인다. 해가 벌써 져가고 집집 광명등이 반짝반짝 눈을 뜬다. 형식은 무슨 까닭이 있음을 알고 얼른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켜고 마루에 담요를 내어 깐 뒤에 아무러나 이리 올라오십시오. 아까도 올라오셨더라는데 마침 집에 없어서 실례하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 같은 계집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명예에 상관이 아니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우선 올라오십시오. 무슨 일이신지. 여자는 은근하게 예하고 올라온다. 데리고 온 계집 아이도 올라앉는다. 형식도 앉았다. 노파는 건넌방에 불도 안 익혀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 광경을 본다. 형식은 불빛에 파래 보이는 여자의 얼굴을 이윽히 보더니 무슨 생각나는 일이 있는지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감는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글쎄올시다. 얼굴이 혹 배운 듯도 합니다마는. 박응진을 기억하십니까? 에? 박응진? 하고 형식은 눈이 둥그레서 말이 막힌다. 여자도 그만 책상 위에 쓰러져 운다. 형식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형식은 비장한 목소리로 아, 영채씨로구려, 영채씨로구려. 고맙소이다. 나같이 은혜 모르는 놈을 찾아주시니 고맙소이다. 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고 여자의 흑흑 느끼는 소리뿐이로다.
따라온 계집아이도 주인의 손에 매어 달려 운다. 5. 벌써 10여 년 전이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나무로 12월이 되는 동네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40여 년을 학자로 지내어 인근 읍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일가가 수십여 호되고 양반이요 재산가로 고래로 안주 이읍의 유세력자려니 신민년 난의 역적의 혐의로 일문이 혹독한 참사를 당하고 어찌어찌하여 이 박진사의 집만 살아남았다. 하더니 거금 15, 16년 전에 전국 지방으로 유람을 갔다가 상해에서 출판된 신서적을 수십 종 사가지고 돌아왔다. 이에 서양의 사정과 일본의 형편을 짐작하고 조선도 이대로 가지 못할 줄 알고 새로운 문명 운동을 시작하려 하였다. 우선 자기 사랑의 젊은 사람을 모아데리고 상에서 사온 책을 읽히며 틈틈이 새로운 사상을 강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람의 귀에는 철도니 윤선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박진사를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 하고 사랑에 모였던 선배들도 하나하나씩 헤어지고 말았다. 이에 박진사는 공부하려도 학자 없어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하나 둘 데려다가 공부시키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 3, 4년 후에는 그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20, 30명이나 되게 되었고 그동안 그 20, 30명의 의식과 지필묵은 온통 자담하였다. 그럴 즈음에 평안도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각처의 학교가 우릉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박진사는 즉시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고 아들 둘도 그렇게 시켰다. 머리 깎고 검은 옷 입는 것이 그때치고는 대대적 대용단이다. 이는 4000여 년 내려오던 굳은 습관을 다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새 것을 취하여 나간다는 표다. 인해 집 곁에 학교를 짓고 서울에 가서 교사를 연빙하며 학교 소용제구를 구하였다. 일변 동네 사람들을 권유하여 일변 아이들과 청년들을 달래어 학교에 와 배우도록 하였다. 1년이 지남에 20, 30명 학생이 모이고 교사도 2사람을 더 연빙하였다. 학생은 30 이하 7, 8세 이상이었다. 이렇게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외에도 여전히 10여 명 청년을 길렀다. 이 형식도 그 10여 명 중에 하나이다. 그때 형식은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지 없어 돌아다니다가 박진사가 공부시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던 것이다. 마침 형식은 사람도 영리하고 마음이 곧고 재주가 있고 또 형식의 부친이 이전 박진사와 동년지우이므로 특별히 박진사의 사랑을 받았다. 그때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다 형식보다 4, 5세 위로 돼 학력은 형식에게 밀리고 더구나 산술과 이론은 형식에게 배우는 처지였다. 그러므로 여러 동장들은 형식이가 장차 박 선생이 사위가 되리라 하여 농담 삼아 시기 삼아 조롱하였다. 대개 우리 소견에 박 선생이라 하면 전국에 제일 가는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딸 영채의 나이가 10살이니 지금 꼭 19살일 것이다. 박진사는 남이 웃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영채를 학교에 보내며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는 소학, 연려전 같은 것을 가르치고 12살 되던 여름에는 시전도 가르쳤다. 박진사의 위인이 점잖고 인자하고 근엄하고도 쾌활하여 어린 사람들도 무서운 선생으로 아는 동시에 정다운 친구로 알았었다. 그는 세상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려 하였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의 성격을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이러한 지 6, 7년에 원래 그리 많지 못하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조서까지 만료하게 되니 학교를 경영할 방책이 만무하다. 이에 진사는 읍내 모모 재상가를 몸소 방문도 하고 사람도 보내어 자기가 경영하는 학교를 맡아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오직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온 재산과 온 성력을 다 들인 학교를 남에게 내어 맡기려 하건만은 어느 누가 내가 맡으마 하고 나서는 이는 없고 도리어 제가 먹을 것이 없어 저런다 하고 비웃었다. 60이 다 못된 박진사는 거의 백발이 되었다. 먹을 것이 없음에 사랑에 모여있던 학생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고 제일 나이 많은 홍모와 제일 나이 어린 이형식만이 남았다. 형식은 그때 16살이었다. 그 해 가을에 거기서 12월이 되는 어느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 주인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현금 500여 원을 늑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강도는 박진사 집 사랑에 있는 홍모라. 자기의 은인인 박진사의 공고함을 보다 못하여 처음에는 좀 위협이나 하고 돈을 떼어 올 차로 갔더니 하도 주인이 무례하고 또 헌병대에 고소하겠노라 하기에 죽이고 왔노라 하고 돈 500원을 내어 놓는다. 박진사는 깜짝 놀라며 이 사람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늘이 먹고 입을 것을 주나니 아,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하고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즉시 사죄를 하고 오라 하였더니 중도에서 포박을 당하고 강도 살인 교사급 공범 혐의에 박진사의 3부자는 그날 아침으로 포박을 당하였다. 박진사의 집에 남은 것은 2며느리와 영채와 형식뿐. 영채의 모친은 영채를 낳고 2달이 못 되어 별세하였었다. 그 후 박진사의 사랑에 있던 학생도 몇 사람 붙들리고 형식도 증거인으로 불려갔다. 이틀 만에 놓였다. 2달 후에 홍모와 박진사는 징역 종신,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징역 15년, 기타는 7년 혹은 5년 징역의 선고를 받고 평양 감옥에 들어갔다. 이내 할 일 없이 2 며느리는 각각 친정으로 가고 영채는 외가로 가고 형식은 다시 의지를 잃고 적막한 천지에 부평같이 표류하였다. 그 후 형식은 2번 평양 감옥으로 편지를 하였으나 편지도 아니 돌아오고 회답도 없었다. 작년 하기에 안주를 갔더니 박진사의 집에는 남모를 사람들이 장기를 두며 있었다. 이제 7년 만에 서로 만난 것이다. 6. 형식은 번개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눈물을 거두고 그 앞에 엎드려오는 영채를 보았다. 그때 10년 전에 상긋상긋 웃으면서 어깨에도 매어 달리고 손도 잡아 끌며 오빠 오빠 하던 계집아이가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 그동안 7, 8년에 어떠한 풍상을 겪었는고 형식은 남자로 돼 지난 7, 8년을 고생과 눈물로 지냈거든. 하물며 연약한 어린 여자로 오죽 아프고 쓰렸으랴. 형식은 그동안 지난 일을 알고 싶어 우는 영채의 어깨를 흔들며 울지 말으시오. 자, 말씀이나 들읍시다. 네, 일어 앉으세요. 울지 말라 하는 형식이도 아니 울 수가 없거든 영채의 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자, 일어나시오. 네, 자연히 눈물이 납디다 그려. 선생을 배우니 돌아가신 아버님과 오라버님들을 함께 배운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울며 쓰러진다. 돌아가신? 박진사 3부자는 마침내 죽었는가? 집을 없이 하고 재산을 없이 하고 마침내 몸을 없이 하였는가? 불쌍한 나를 구원하여 주던 복 있는 집 딸이 복 있던 지 4, 5년이 못하여 또 불쌍한 사람이 되었는가? 세상 일을 어찌 믿으랴. 젊은 사람의 생명도 믿을 수 없거든. 하물며 물거품 같은 돈과 지위랴. 박진사가 죽었다 하면 옥중에서 죽었을지니 같은 옥중에 있으면서 아들들이나 만나 보았는가. 누가 임종에 물 한 수를 떠넣었으며 누가 눈이나 감겼으리요. 의롭게 죽은 몸이 섬거적에 묶여 까마귀 밥이 된단 말인가. 그가 죽음에 슬퍼하리니요. 막막하게 북망으로 돌아갈 때 누가 눈물을 흘렸으리요.
그가 위하여 눈물 흘리던 세상은 다시 그를 생각함이 없고 도리어 그의 혈육을 핍박하고 희롱하도다. 하늘이 뜻이 있다 하면 무정함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뜻이 없다 하면 인생을 못 믿으리로다. 돌아가시다니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옥에 가신 지 이태 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오라버니 두 분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말은 알 수 없으나 옥에서는 병에 죽었다 하고 어떤 간수의 말에는 처음에 아버님께서 굶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맏 오라버니께서 또 굶어 돌아가시고 맏 오라버니 돌아가신 날 작은 오라버님은 목을 메어 돌아가셨다고 합대다. 하고 말 끝에 울음이 복받쳐 나온다. 형식도 부지간에 소리를 내어 운다. 주인 노파는 처음에는 이 형식을 후리려고 나온 추한 계집으로만 여겼더니 차차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래 양가 여자인 듯하고 또 신세가 가엾은지라 자기 방에 혼자 울다가 거리에 나가 빙수와 배를 사가지고 들어와 영채를 흔든다. 여보, 일어나 빙수나 한 잔 자시오. 좀 속이 시원할 테니 이제 우시면 어찌요? 다 팔자로 알고 참아야지. 나도 젊어서 과부되고 다 자란 자식 죽이고 그러고도 이렇게 사오. 부모 없는 것이 남편 없는 것에 비기면 우스운 일이랍니다. 이제 청춘의 전정이 구만리 같은데 왜 걱정을 하겠소. 자, 어서 울음을 그치고 빙수나 자시오. 패도 자시고. 하며 분주히 부엌에 가서 녹슨 식칼을 가져다가 배를 깎으면서 여봅시오. 선생께서 좀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우시니. 가슴이 터져오는 것을 아니 울면 어찌하오. 이가 내 4, 5년간 양육받은 은인의 따님이 오구려. 그런데 그 은인은 애매한 죄로 옥에서 죽고 그의 아들 형제는 아버지를 쫓아 죽고 천지간의 은인의 혈육이라고는 이분네 하나뿐이로구려. 7, 8년 동안이나 생사를 모르다가 이렇게 만나니 왜 슬프지 아니하겠소. 슬프나 울면 어찌하나요. 하고 배를 깎아들고 영채를 한 팔로 안아 일으키면서 초년의 고락은 낙에 본입내다. 너무 서러 마시고 이 배나 하나 자시오. 영채도 친절한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씻고 배를 받는다. 형식은 다시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보니 과연 그때의 모양이 있다. 더욱 그 큼직한 눈이 박진사를 생각해 한다. 영채도 형식의 얼굴을 본다. 얼굴이 이전보다 좀 길어진 듯하고 코 아래 수염도 났으나 전체 모양은 전과 같다 하였다. 마주보는 두 사람의 흉중에는 10여 년 전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휙휙 생각이 난다. 즐겁게 지내던 일, 박진사가 포박되어 갈 적에 온 집안이 통곡하던 일, 식구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흩어지고 수십 대 내려오던 박진사 집이 아주 망하게 되던 일, 떠나던 날 형식이가 영채를 보고 이제는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다. 내게 오빠란 말도 다시는 못 듣겠다. 할 적에 영채가 가지 마오. 나와 같이 갑시다. 하고 가슴에 와 안기며 울던 생각이 어제련 듯 역력하게 어른어른 보인다. 형식은 영채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려 하여 묻기를 시작한다.